자, 3교시, 그죠? 자기 처벌 하려다가 끊겼죠, 그죠? 자, 자기 처벌. 일단 자기 처벌 적용할 때, 487쪽 보세요. 정적 벌처럼 자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뒤에 혐오 자극을 스스로 제시할 수도 있고, 그죠? 구적 벌처럼 자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뒤에 강화제를 스스로 제거, 그지? 제시 제거,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을 자기 처벌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자, 자기 교수 부분부터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자기 교수. 자, 이거는 뭐, 그죠? 여러분들도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뭐, 또, 그 학급에서 만약에 이게 사용한다 하면, 한 대상에게 사용한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쟤 뭐해? 궁시렁궁시렁 뭐해? 뭐라고 얘기해? 저런 걸 꼭 입으로 얘기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공공에게, 이제, 공공은 아니지만, 주변에 이제 환경 부분들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기 교수를, 방법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적용하려면은. 그래서 자기가 수행할 행동의 순수를 스스로 말해가면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한다고? 자신이 행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언어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언어, 그죠? 잘 되기도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 그죠? 그래서 뭐 이게 언어로 되기 전에 바람직하지 않는 언어라는 거는 뭐 욕을 언어라고 생각하면 조금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행동을 바로 그냥 욕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좀 많아요. 아까 저 2교시에 얘기한 거 있죠, 그죠? 아직도 이제 화가 안 풀려가지고 꼭 찾아서 만나리라. 아니면 그 아파트의 입주자 그 확인해가지고 정말 경찰을 대동할까 싶은 생각을 계속적으로 해봤어요. 자, 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겠죠, 그죠? 내 기준에서 사람이 아닌 기준으로 뭐 생각이 든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겠지. 근데 너무 화가 나요, 그죠? 자, 이제 뭐 여러분들은 같이 뭐 욕하고 이러면 나는 욕을 못하고 뭐 안 했고 그는 욕을 하고 있고 이러면은 나이가 계속 이제 우리도 이제 그죠? 지처명이 다 넘어가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용납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너는 부모도 없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 이렇게 탁 떠오른다는 얘기죠. 그 얘기도 나는 뭐 안 했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왜 욕을 하느냐? 내가 걔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왜 너가 뭐 걔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네가 뭐 대신 걔가 하는 행동에서 뭐 걔가 내한테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왜 욕을 하냐고. 네가 욕할 이유는 아니잖아. 부주의한 거는 당신이지 왜 욕을 하느냐. 이제 욕하는 것밖에 모르는 거지. 이 대화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왜 욕을 하느냐. 그럼 그게 뭐 말 못해요. 뭐 C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는 얘기를 못한다는 거지. 그게 막 우리가 막 행동 수정할 사람은 오히려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제한적일 수도 있다. 정말로 이 지금의 어떤 제대로 된 사회 뭐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기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자기 기준에서 뭔가 벗어나 버리면 굉장히 뭐 정말 어마무시하게 무식하고 뭐 정말 이 뭐 입으로 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지?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죠, 그죠? 그냥 자기가 그 부분들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지. 그걸로 뭐 그죠? 욕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아, 저도 이게 생각 인지라는 부분들을 안 하는구나. 그냥 자기가 안 한 행동에 대한, 못한 행동에 대한 생각은 절대 안 하고, 왜 이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그러면 걔를 이렇게 좀, 이 밧줄도 여러분들 이렇게 손가락 굵기만 한 밧줄 있죠. 그 개목줄. 그런 걸 하고 있으면서 개목줄을 안 당기고 걔가 그냥 사람한테 탁 가게끔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 요 뭐 자기 개가 뭐 입마개를 하는 개인지 아닌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아닌데 자기는 계속 입마개를 하는 개가 아니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포인트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도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생각 자체를 아예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인간도 있는갑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좀 꼽혔나 봐.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래서 그죠?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자기 교수 그죠? 자기 교수는 일단 우리 아이들한테 그 충동적인 아이들 있잖아.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든지 그럴 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죠. 계속 누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대신 뭐 제지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라든지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는 그 아이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도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기 교수 이 부분들은 막 화가 난다. 나도 지금 심호흡하고 컨트롤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인정을 못 하는 거지. 그런 내 기준이 있고 사회 통념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서 벗어난 행동을 하니까. 그죠? 하여튼 교육을 하는 그런 쪽에 내가 익숙하다 보니까 좀 그게 교육의 어떤 부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는가 봐요. 그죠? 그건 뭐 단점이가. 자기가 단점은 아니지. 당연한 교육 철학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야. 교사 돼봐봐.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면 그 부분들이 계속 여러분들 머리에 따라다니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고민이 집중이 된다는 얘기지.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육자로서의 철학 부분들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근성근성으로 주변의 사물은 절대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난 좀 많이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 그래 너 어디 학교 학생이네? 어디 중학교 학생이네? 이러면서 몇 학년 몇 반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담배를 피우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왜요? 뭐 이렇게 이제 답하지 못하게 오면 밖에서 만약에 너네들 담배 피는 장면을 민원을 학교에 올리면은 너네 어떻게 되는지 교육 받았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밖에 나와서도 너가 책임지고 좀 안 피면 안 피워야 되는 거 아니겠니?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처음에는 네가 뭔데 간섭하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 뉘앙스예요. 딱 하는 거. 왜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담배 피는데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막 이렇게. 요즘은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대단한 연기이면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어른으로서 그냥 막 이렇게 지나치는 것도 사실 또 있을 수는 또 없잖아. 그지? 맞을까 싶어서 또 뭐 얘기를 못하고 그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애들은 그렇게 해서 하죠. 집단 폭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게 흉흉하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는 그 아이들이 조근조근이 이렇게 하니까 바로 딱 꺼. 그러면 저거 상황이 인지가 되면 바로 딱 끄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리고 담배꽁초 발에 비비는 친구도 있어요. 담배꽁초도 들고 가서 그 어디 좀 쓰레기통에 좀 버리면 좋겠다. 너네들이 거기 뭐 담배꽁초도 어디 뭐 쓰레기잖아, 그지? 쓰레기통이라든지 버릴 곳에 좀 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막 훅 주워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꼬북꼬북 인사하고 그 중에 개 중에 보면은 또 떼딱선 타는 아이도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 나는 그 아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 그지? 떼딱선은 자기 몫이고 그 아이들이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뭐 그렇다고 애들한테 계속 뭐 학교에 어떤 그걸 징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뭐 어른이라고 내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내가 이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다 보니까 100에 99는 아까 그 개주인이 한 행동처럼 하는 사람 없어요. 99는 그래도 죄송합니다. 뭐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래서 하면서 이렇게 가요. 애들이. 이건 애도 아니잖아. 나보다 한 뭐 열 몇 살 적겠죠. 그죠? 그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하면은 애보다도 못한 거죠.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이나 한참 끌어있는 사춘기 애들보다 더 못한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화 안 내려고 내가 수준 이하의 그런 부분들에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해주지. 왜냐하면 얘들은 해야지 자기네들이 좀 더 인간적인 대접도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삶의 어떤 질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저는 삶의 질보다는 사회 악의 어떤 부분으로 가는 사람들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기분 나쁘고 그냥 지나가는 수밖에. 그죠? 이 절차들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모방. 모방은 일단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직접 교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방 부분, 그리고 외적 모방, 그 다음에 외적 자기 안내. 계속 입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내 안에서 암시적인 부분으로 제거를 해서 여기 내적 자기 교수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여기 488쪽에 뭐 예시 부분들을 진술문 부분들을 쭉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단계는 뭐 훈련 절차는 여러분들 여기 5단계까지 489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암시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그지? 내가 막 뭐 다이어트 하는데 뭐 먹고 싶잖아. 그럼 뭐 처음에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래서 사타가 속으로 좀 작아지면 그래도 속으로 저건 내가 먹으면 안 되지. 이래서 사타가 속으로 그죠? 이래 하다가 이제 내재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내적 자기 교수가 되게끔 계속 반복적으로 좀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내적 자기 교수가 제대로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 부분들은 이제 습득이 된 거지, 그지? 습득된 거는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습득해서 이 아이들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좋겠죠. 저번에 이제 뭐 이야기한 대상이 뭐 ADHD 아이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충동 공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약물 처방을 받기도 하지만, 약물 처방을 받는다 해가지고 모두 다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예?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대상에게도 어떤 과제 수행에 어떤 혐오 자극이 주어진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calm 해가지고, 이완 연습들. 이완 연습하고, 심호흡 한다, 이렇게 심호흡 해야지.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심호흡 잘 안 되거든. 근데 이제 흉내만 내는 걸로도 이제 시키는 거예요. 시키고. 조금 더 이완이 이제 되게끔 되면은 그 부분들이 이제 숨이 제대로 이제 고르기 쉴 수는 있어요. 하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말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하긴 어려우니까 머릿속으로 세는 거지. 집중이 돼요, 이게 보면. 그것만 하는 일련의 행동이 아니라 그 일련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아이가 집중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흐트러지면 또 안 되거든. 그래서 10가지 셀 때도 머릿속에서 둘, 셋.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거지만 머릿속으로 그죠? 내적 자기 교수를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머리에는 이제 숫자를 이미지화해가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1 그리고 눈앞에서 2 그리고 그래서 뭐 날개처럼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 하면서 이렇게 날개짓 하듯이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좀 재미있게 해주면 같이 따라해 막 이렇게 하면 잘 따라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 거와 시켜서 이렇게 자기 교수 할 수 있도록 자 이런 부분들이 되면 어느 정도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부속 결과들을 좀 이렇게 문제 행동이 아닌 어떤 바람직한 형태대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13-6이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자기, 이제, 자기 교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 끌적끌적. 뭐 해야 되지? 선생님이 뭐 시킨 것 같은데? 반짝, 그죠? 어떻게, 내 계획은 뭔가. 이거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에 관련된 거고, 그죠? 만약에 선생님이 뭔가 과제를 수행했다면, 선생님이 뭐라고, 이거 같이 하자고 하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그러면은, 반짝, 맞아. 선생님한테 모르는 거는 선생님한테 물었어. 아니면은 선생님이 그 다음에 얘기해 주시면 잘 보고 있다가 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걸 이제 실행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도 있죠. 그죠? 선생님 제 거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잘 안 돼요 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 그죠? 자, 이게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쭉쭉쭉 이제 해 나간다는 거죠. 자, 자기 평가 이런 부분들 오류 수준까지 어떻게 끝낼 수 있었지? 내가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무엇이었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 이제 제일 그거 하는 방법이 좋은 게 뭐냐면은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물론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잘 빨리 안 되잖아. 그러면은 다시 물음을 아이한테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다시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다시 자기가 질문을 하고 그게 해답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 그 집에 13개월 된 꼬맹이도 어떻게 하지? 이러면 물 샀다가 생각을 하고 뭘 탁 가져와요. 이걸 여기 올려야 되는데 아기는 어떻게 할까? 뭐 이게 잘 알아듣지는 못하잖아. 그럼 지도 그래서 가져온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말은 잘 못하지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안 돼, 위험해, 뜨거워, 차가워, 뭐 따가워, 까시까시 아야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손으로 안 된다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이건 뜨거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주면 지도 이제 말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서 얼굴 표정이 아니라는 거 손으로 와이프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쉽고 재밌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우리 자기 관리에서 자기 교수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게 그 아이에 맞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491쪽에도 자, 4가지 질문에 대한 답, 문제의 정의, 주의 집중과 행동의 지시, 그리고 자기 강화. 자기 강화는 중간중간에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대. 과제 수행, 과제 분석을 한다 하면, 그지? 자기 평가하고 오류 수정, 이런 부분들의 어떤 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진술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아이들이 뭐지, 어떻게 할 것이지에 대해서 수행을 한다든지 대답을 하면서 자기 교수를 하면서 이렇게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 여러분들 13-7에도 보면은, 자, 5 더하기 4 뭐예요? 자,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지. 무슨 문제지? 이렇게 하면서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5에다 4를 더하면 9이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대답. 이거 하겠지, 그죠? 선생님이 하고, 뭐, 또, 이거 하고. 일단 뭐, 지금 뭐, 선생님은 하고 다 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아이한테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보여주고, 시키고. 뭐, 선생님이 질문하고, 아이가 대답하고.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그 다음 단계별로 해가지고, 아이가 질문하고, 아이가 대답하고. 이렇게 가지는 거지, 그지? 자, 일단은 우리가 교수의 목적 부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491쪽에 보면은 교수의 목적이, 충동적 반응을 이제 억제, 그지? 이완한다든지, 그런 이제, 순서, 절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가 이렇게 자기 교수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과제에 이렇게 적절한 단서에 집중하고 내외적이든 이런 부분에 자극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동에게 과제 목표를 상기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좌절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통제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자기 교수의 어떤 목적의 구성 요소라는 얘기죠. 자, 내용적인 부분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기 교수의 목적. 자, 그리고 이제 8. 문제 해결 훈련과 분노 조절, 그죠? 자, 형식을 갖춘 훈련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것이 문제 해결 훈련입니다. 그래서 공통 과정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전략의 순서를 익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능력들을 이제 획득하는 것이 문제 해결 훈련의 궁극적 목적이 이제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과정들을 보면은 문제 상황 인식, 그 다음에 문제의 정의, 문제 유발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수를 하고, 문제에 대한 잠재적 해결 방안을 찾도록 대체 행동들, 그지? 그리고 선택한 방법으로 반응하고 평가하도록. 자기 평가하고 해줘야 되겠죠, 그죠? 반응에 대한 빈도나 횟수나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로 체크해서 거기에 자기가 이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우리가 스피박하고 나와 있는 문제 해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어떤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다양한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볼 줄 아는 능력. 후속 결과 부분들, 선행사건 후속 결과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그런 게 있잖아. 엄청 과자 그게 먹고 싶어. 근데 엄마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럼 그 뒤에 먹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는 부분들이 자기한테 더 자극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먹는 거에 더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지, 그지? 그리고 이제 그게 훈련이 되면은 그 부분들도 이제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행동의 발생 원인을 생각하는. 왜 내가 이러고 있지?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하나의 사건과 다른 사건을 연관시킬 줄 안다는 얘기죠. 원인을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면, 왜 이렇지? 그 결과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측 부분들도 가능하듯이.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인식하는 능력. 자, 사람들 사이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아까 내가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제 나한테 이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치면 내가 그거 다 대꾸는 안 하죠. 그래도 욕을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왜 욕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연배가 20살은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하는 거는 너 잘못된 거라고. 걔 하나 제대로 관리하면 되는 그 부분을 왜 다른 쪽으로 사람을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그지?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거는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에 이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낮에 놀고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유출을 하죠. 그리고 사는 것도 뭐 그런 것까지 다 뭐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은 아나무인인 어떤 그런 행태의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습성들을 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섯째, 수단과 결과를 연결짓고 예측하는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를 계획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갖출 수 있다는 거죠. 문제 해결 부분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딱 이제 계획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더없이 좋은 게 없겠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음을 알고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적인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공적인 목적이 된다는 거죠. 자, 뭐 이렇게 다 하지는 못하지만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다르게 행동한다는 부분들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 욕을 하느냐? 내가 좀 부주의해서 좀 위험하게 뭐 좀 위협적으로 느꼈다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건 자기 교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행동 수준이 필요해. 기본적인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문제 해결의 이제 목적. 금방 얘기를 했죠, 그죠? 능력들,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음을 알고 이런 부분들을 양상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순서적인 부분들도 문제 인식과 정의, 대안적 해결 방안의 모색과 평가, 문제 해결 계획 수립, 실행과 평가 이런 부분들 이제 구성 요소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493쪽에 보면 나와요. 문제 해결 훈련 프로그램 그죠? 세 가지 구성 요소들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여러분들 그냥 보면은 알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분노 조절 훈련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난 상황에서 화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화가 날 때는 나는데 화가 또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화가 나요. 아나무인인 경우에. 여러분들 화 안 납니까? 나뭐 화가 많나? 아니야. 나 뭐 화가 많아도 그런 걸 참을 수 있어. 근데 너무 아나무인인 경우에는 들이받고 싶은 자, 들이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뭐 서로 다 이렇게 격조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사실. 너무 네가 하는 생각들 내가 뭐 고쳐줄 계제나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굳이 꼭 니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내가 안 해도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알아서 살아.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세상이 뭐 막막해지는 거지. 옛날에는 동네 어른한테 인사 안 하면 이리 와봐봐라. 개똥아 일로 와봐봐. 이렇게 하면서 어른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인사를 하면 멋진 친구가 되지 하면 그럼 아이들이 그냥 뭐 고이든 아니든 뭐 어떻게 그지 자이든 타이든 간에 꾹꾹 인사하고 그래 감으로써 아이가 그냥 다음에는 내가 인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딱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요즘 무서워요. 사회에 나타나는 뭐 이렇게 범죄나 이런 것도 무섭지만 사람들이 다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 이 부주의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다닌다는 거지. 있잖아. 여러분들 경비원 사건 또 있잖아요. 그죠? 경비 아저씨 또 자살한 사건 있지. 그것도 보면은 너무 아나무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우리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돼. 그 한 사람이 미꾸라지가 온 개천을 흐린다고 하듯이 꼭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그 아파트의 인식이 얼마나 안 좋아지겠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그 입주민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걔 혼자만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런 거 보면 정말 저런 사람은 진짜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게 뭐 누가 굉장히 인성이 안 좋으니까 너 뭐 어때 해라. 그거 감히 누가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지. 우리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아저씨 그 김배 아저씨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도 맞을 판국에 있지 그지? 딱 그렇다니까 느낌이. 그래서 조금 화가 개주인 그 때문에 난 좀 더 화가 나지 않다는 거죠. 나도 아니 십수년을 강아지를 키운 사람인데 어디다 대고 그지? 그러면 안 돼. 이제 화가 나가 있네. 자, 화가 났습니다. 자, 화가 난 상황에서 화를 조절하고 공격적 행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 조절은 문제 해결 훈련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죠? 다만 해결해야 될 이제 포커스가 분노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어떤 긍정적 이제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사회성 기술 훈련의 발동과 같은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훈련에서 반드시 다루어줘야 되는 주제라는 얘기죠. 큰 이제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여기 13-8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문제 인식과 정의부터 시작해서 문제 해결 계획 부분들까지 쭉 단계별로 나와 있어요. 문제 인식과 정의 부분들이 한 1, 2단계에 해당이 된다 하면 3단계는 대안적 해결 방안의 모색과 평가 부분들이 될 수 있겠고 4, 5단계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계획의 수립과 실행과 평가 부분이라고 조금 이렇게 하위 영역별로 묶어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분노 조절 단계를 이렇게 단서, 암시, 이완, 촉발 요인, 단서, 암시, 이완, 그다음에 자기 평가 요 5가지 요소 이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거예요. 되겠죠? 그리고 분노 조절 훈련도 설명, 시범, 시연, 실행, 피드백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 조절 훈련을 위한 자기 교수의 내용도 13-1에 여러분들 보죠, 그죠? 분노 촉발 요인에 대한 준비, 충돌과 대면, 그 다음에 각성에 대처하기, 해결되지 않은 갈등에 대한 생각들이라든지 해결된 갈등에 대한 생각들 이런 부분들 안에 내용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 13-1 보고 그 다음에 13-2에 보면은 분노 조절 프로그램 이게 이렇게 이제 단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난 괜찮아. 나도 해보자. 분노 조절. 분노는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경우 안 맞는 행동들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욕부터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대면을 해가지고 그게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내가 경찰을 불러가지고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와 이 개를 제대로 컨트롤을 안 하고 지금 나한테 지금 욕하고 있다. 경찰을 부를 수는 없잖아. 공권력이 다 한다고 해가지고 바쁜 경찰을 갖다 부를 수도 없고. 그게 좀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냥 좀 기분만 나빠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소득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좀 화가 있지 아직까지. 화가 안 풀리니? 이거 하니까 화가 또 안 풀리나? 자, 그리고 13-2에도 자, 5을 세고 그 다음에 난 괜찮아.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그것도 아까 얘기를 했죠, 그죠? 이제 나이가 많고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오버해가지고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뜨아하는 거지. 내가 왜 저런 욕을 들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뭔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뭐 매번 112에 신고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니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렇게 살아. 그죠? 그것도 이 무슨 사회가 비폐해져가는 느낌이 딱 든다는 얘기지. 그지? 그런 사회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이뭐 악순환되는 기분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더 좀 그런 부분에 많이 꼽혀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하는 거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만인 것을 뒤끝절개 많이 하고 있다. 그지? 자, 긴장 완화 훈련. 자, 일단 긴장 완화 훈련도 긴장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자율력 각성 상태와 반대되는 신체 반응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이완한다면서 심호흡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복식호흡을 하면은 이 hen경막이 올라가는 게 복식호흡이 아니고 밑에 배 있죠, 배. 거기가 깨구리 배처럼 볼록했다가 덜숨하면은 날숨하면은 슉 들어갔다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보통 보면 어떻게 돼? hen경막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 그지? 그걸 복식호흡이 아니고 hen경막 호흡이지, 그지? 그건 아니고 처음에부터 아이들한테 뭐 제대로 좀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호흡하는 것부터 먼저 일단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제대로 또 배울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상황이 굉장히 이제 충동적인 상황인데 빨리 이제 긴장 완화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막 이거보다도 그지 그래 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 행동 부분에서 조금씩 약화된다든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노려봐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 그지? 자,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자율력 각성 상태와는 반대되는 신체 반응. 우리가 교감신경계가 막 이렇게 많이 자극이 되면은, 거기 보면은, 안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이렇게 나와요. 스트레스 상황이 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아드레날린이나 뭐 이런 게 분비된다고 했지, 그지? 근데 이제 비교감 신경계가 이렇게 각성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가 되고 비교감 신경계를 하면은 이제 이완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심신이 좀 안정이 되고 편안한 상태로 좀 갈 수 있게끔 긴장 완화 훈련하고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식 호흡을 하는 방법이 비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들은 좀 더 뭐 그쪽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런 데는 좀 공부할 게 좀 너무 많아. 그래서 나도 조금 공부하고 다 못하는 그 전체적인 부분들은 모르는데 이제 부분적인 교감이나 비교감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명상에서도 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계속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긴장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음악 듣기. 명상하면은 음악이 그게 음악이 시작할 때 땅 이렇게 딱 그릇 노쇠 그릇 같이 이렇게 징처럼 이렇게 조그만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테두리에 한번 땅 치면은 이게 은은하게 쫙 퍼지면서 그 자체로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평화로운 음악도 있고 그죠? 편안한 거 상상하기. 또 요가도 굉장히 비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죠, 그죠? 마사지. 그냥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심호흡법이 제일 편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뭐 hen경막 호흡이라는데 hen경막 호흡 아니에요, 그죠? 배, 복식이에요. 이 배꼽 있는 이 단전 전체 요 위에 hen경막을 이용해서 산소를 최대한 깊이 배속으로 들여 마시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건 아니고 복식호흡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